곳곳에 도굴된 석실묘가 쉽게 눈에 띕니다. 덮개돌이 굴러내린 지 얼마 안 되는 것. 내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시신이 놓였을 자리까지 노출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는 고현리 고분군입니다. 고현리의 한자는 이렇습니다. 옛 현이라는 뜻입니다. 고현리는 고구려의 아해현이 있던 자리입니다. 신증 동국여지 승남 청하현조 고적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고청하, 지금의 현청 소재지 남쪽으로 10리 떨어져 있다. 청하현의 위치는 조선왕조실록, 신증 동국여지 승남, 고려사 등 여러 문헌과 고고학적 증거로서 위치가 정확합니다. 읍치 남쪽 10리면 현재의 고현리입니다. 인근의 다른 분지들의 해발은 아주 낮습니다. 안강은 4.7m, 흥해는 7.7m, 연일은 4.2m. 반면 고현리는 완만한 구릉지이자 분지지형이고 배수도 잘 되었을 것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방어에도 유리한 지역이어서 새거지로 삼기에 좋았을 터입니다. 기록과 입지가 증명하듯 고현리는 인근을 압도하는 수량의 고대 유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 주거지, 지성미호와 성혈로 시작하여 삼국시대, 신라 발해시대 고분군, 고려시대, 조선시대 가마터가 나와 오랜 기간 사람이 살았음을 증명합니다. 그중 삼국시대 고현리 고분군은 특별합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따라 포항에 있던 고대 국가는 근기국으로 비정되어 있고 근기국은 진한 12국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신라의 동해방면 확장에 가장 가깝게 마주하게 되는 소국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삼국사기 지리신라 의창군에 포항의 중심이 되는 곳은 신라 퇴화군으로 고려의 흥해군이었다라는 기록이지요. 현재의 안강, 장기, 신광, 연일, 기계, 그리고 안강 인근으로 생각되는 음즙화현을 거느렸습니다. 사실상 포항 전 지역입니다. 이것은 퇴화군에 속한 군현들이 지역적 문화적으로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퇴화군은 사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중사로 지내는 사독에서 토지하로 신라를 상징하는 동쪽의 하천, 중사로 지내는 사해에서 아등변으로 동쪽의 바다, 중사로 지내는 사진에서 온맑은 동쪽의 진산, 소사로 지내는 지역 중 하나로 비야각, 현재의 흥해입니다. 신라에서 제사 지내는 곳들에 대부분 포함되고 있으니 중요한 편입 지역이었다는 뜻이고 그 자체로 이곳에 고대 소국이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포항 흥해는 신라의 영향력이 오래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주 인접한 고현리에 고구려의 아해현이 있었다는 사서의 기록이 선뜻 이해가 가질 않지요. 흥해에서 단서를 찾아보기로 합니다. 구릉부를 최대한 활용하여 만들어진 남미질부성, 곡강이 바다로 나가는 출구, 낙수봉 정상에 북미질부성이 있습니다. 가깝게 고려사입니다. 고려사 태조 13년 2월 서기 930년 태조 왕건이 고창전투에서 승리하자 강릉, 울산 등 신라 동부 해변 고을들이 고려에 투항합니다. 이어 시일차가 크게 나지 않음에도 별도로 기록된 기사가 있지요. 남북 미질부 성주가 투항해 오다입니다. 왕이 이러진에 행차하였다. 북미질부 성주 헌달이 남미질부 성주와 함께 투항해 왔다. 이러진에 성을 쌓아 신광진으로 하였다라는 기록으로 이러진은 현재의 포항 신광면임을 압니다. 고창전투에서 승리하고 신라의 압박을 가하기 위해 포항까지 남하한 태조에게 인근의 오랜 중심치소인 미질부가 투항함으로써 신라의 고토가 고려가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오랜 기록인 삼국사기에도 등장합니다. 지중왕 5년 서기 504년 9월 역부를 증발하여 12성을 쌓다라는 기사가 있지요. 내용은 파리성, 미실성, 진덕성, 고라성 등 12성을 쌓다라는 것으로 파리성은 삼척 원덕읍, 고라성은 영천 완산동입니다. 신라 외곽의 성들을 보완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미실성을 미질부성으로 보고 있지요. 등장하는 성들은 치소성으로 보이고 이것은 행정과 군사 등 고대 국가로서 제대로 된 체계와 질서를 정착시키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기록은 더 있습니다. 소지마립간 3년 3월 기사로 서기 481년입니다. 지증왕 기록과 불과 23년 차이인데 내용이 의미심장합니다. 신라 백제 가야 연합군이 고구려와 말갈의 공격을 격퇴하다라는 기사입니다. 3월에 고구려가 말갈과 함께 북쪽 변경에 쳐들어와 호명성 등 7성을 빼앗고 또한 미질부로 진군하였다. 우리 군사는 백제 가야의 구원병과 함께 길을 나누어 막으니 적이 패하여 물러갔다. 이하 서쪽까지 추격해 물리치고 천여 명의 목을 베었다. 고구려와 신라의 사이가 벌어지고 군사적 충돌도 격화되던 시기입니다. 5세기 중반으로 여겨지는 충주 고구려비에서 보이던 두 나라의 가까운 관계는 이미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하는 현재의 남한강으로 생각되고 강변을 따라 열지은 산성군으로 한동안 두 나라의 대치선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호명성 등 7성을 빼앗았다는 대목에서 원문은 취이고 호명성은 현재의 청송 영덕으로 보며 미질부를 언급할 때는 진군을 쓰고 있습니다. 정황을 보면 동해안을 내려오다가 흥해에서 막힌 것이지요. 그러나 흥해 바로 위에 고현리가 고구려 아해현이라 했으니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자비마립간 11년 서기 468년 기사에는 고구려가 봄에 실직성 삼척을 습격하였다라는 기록, 눌지마립간 38년 8월 서기 454년에도 고구려가 북쪽 변경을 침입하다라는 기록이 있지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료가 등장합니다. 눌지마립간 34년 7월 서기 450년 하슬라성 성주가 고구려의 변방장수를 죽이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두 나라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갈라지는 것을 암시하는 기록이지요. 고구려의 변방장수가 실직의 들에서 사냥을 하였는데 하슬라성의 성주 삼직이 군사를 내어 갑자기 공격하여 그를 죽였다. 고구려 왕이 그것을 듣고 노하여 사신을 보내 말하기를 내가 대왕과 더불어 우호를 닦아 매우 기쁘게 여기고 있었는데 지금 군사를 내어 우리 변방장수를 죽였으니 무슨 의미인가 라고 하였다. 신라의 성이었던 하슬라 즉 현재의 강릉성주가 실직 현재의 삼척에 있던 고구려 장수를 죽였다라는 기록입니다. 장수 혼자서 사냥을 할 리도 없고 신라의 영토 깊숙한 곳에서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삼척은 강릉보다 훨씬 남쪽입니다. 정황은 전투에 가깝고 고구려 군사가 신라 영토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삼국사기 잡지지리 고구려에 보면 매우 흥미로운 기록들이 연속됩니다. 고구려의 치소들이 경북에 다수 존재합니다. 우수주의 주군현성 기사에 등장하는 매곡현은 안동 도산면 동부리와 고사마현은 봉화읍, 급벌산군은 영주 순흥면입니다. 이월지연도 순흥, 풍기, 부석 등 경북 북부로 비정되어 있고 충주 고구려비에 나오는 신라왕이 출발한 우벌성을 이벌지연으로 봅니다. 하슬라주의 주군현성 기사에 우진야군은 울진읍, 파단현은 울진군 원남면 덕신리, 야시올군은 영덕읍, 조람군은 진보면, 청이현은 청송읍, 굴화현은 임하면, 이화해현은 청송 안덕면, 우시군은 영덕 영해면입니다. 경북의 북쪽 절반은 고구려의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고현리가 고구려의 아해현이었던 시기는 언제인 것일까요? 현재의 삼척인 실직군에서 약간의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잡지 지리 고구려와 잡지 지리 신라에 모두 이 실직군이 등장하지요. 원래는 소국인 실직국이었고 하사왕 때 신라에 항복하고 지증왕 6년 505년에 이사부를 군주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시간대에 따라 정렬하면 실직군은 1, 2세기경 신라 세력권에 들어왔다가 5세기 초 가야와 외에 공격받는 신라를 구원한 고구려의 남정이나 5세기 말 두 나라의 반목이 불러온 고구려의 신라 영역 진주로 고구려에 편입되었다가 6세기 들어 다시 신라의 세력권에 들어왔을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경북에 있는 고구려 군현들의 대부분이 같은 상황이었을 테지요. 고구려의 경북 진출에 대한 주류 의견은 5세기 말입니다. 그러나 백제 계로왕이 고구려 장수왕에게 죽음당하기 전 이미 신라는 관방체계를 손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자비마립간 치세 468년 봄에
고구려가 실직성을 공격함으로 이 시점에 신라 영토였고 가을에는 하슬라에서 사람을 징발해 남한강에 성을 쌓습니다. 470년에는 삼년산성, 471년에는 모로성, 473년에는 장군 인사로 지휘체계를 손보며 명할성을 수리하고 474년에는 충북에 6성을 쌓아 방어선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하고 비슷한 시기 신라는 명할성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정황상 5세기 말 고구려가 포항이나 삼척에 있었다면 동해안 방면에도 성곽을 확충했을 것입니다. 이후 고구려의 군사력 투사에 대한 기록은 소지마립간 6년 7월 484년 기사에 진천 대모산성으로 보는 모산성에서 고구려를 크게 물리쳤다는 것, 489년 고구려가 북쪽 변경을 급습하다라는 기사에 강원도 회양으로 보는 과현을 변경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494년 7월에는 괴산 청천면에서 전투를 치르고 있고 496년 7월 전선은 이하, 현재의 남한강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500년에는 최전선에서 싸우는 신라 병사를 위무하기 위해 경북 영주에 직접 행차하기도 합니다. 전선은 경북 북부 이남으로 내려왔다고 보기 힘들지요. 경북의 고구려 군현들은 고구려 이전의 신라 지명이 설명되지 않는 곳들이 많이 존재하고 기존 신라의 군현들과 가까운 곳들이 많으며 선과 면이 아닌 점에 가까운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세기 초 이미 신라를 통제하기 위한 고구려의 진주군이 신라 군현에 가깝게 주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고현리에 고구려 고분이나 고구려 유물이 있을까요? 고현리 고분군은 산과 산을 연결하는 능선 사이 여러 가지의 열지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직경 20m에 달하는 중대형분이 120여 기, 그보다 작은 것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것은 총 320여 기, 석광묘와 석실묘들입니다. 대부분 도굴당하여 내부가 훤히 보이거나 덮개돌이 굴러내려와 있습니다. 희미해진 봉분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은 듯한 둔덕들도 꽤 많이 보이니 그 밀집도로 인해 내심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네, 아직 발굴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고분의 주위로는 심심치 않게 토기편, 고배편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문양이나 솜씨가 많이 세련되었습니다. 넓은 고분군인 만큼 지역 편차가 있어서 동쪽으로 갈수록 고분의 수량이 적어지고 토기들의 품질도 낮아진다는 보고가 있지요. 하위 고분군인 오도리 고분군이 5에서 6세기이므로 고현리는 그보다 약간 앞서거나 동시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고구려가 신라에 영향력을 끼치던 때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신라의 확장과 고구려의 남하를 증명할 고분군으로 우리 고대사의 가장 불확실한 부분 중 하나를 가시화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인근 이가리에 역시 삼국시대 고분군이 존재하고 동쪽의 소동리에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 유물산포지가 있습니다. 유서 깊은 마을이죠. 이곳이 고현리, 고청하, 아해현의 새거지였을 것입니다. 아울러 신흥마을 칠퍼리도 삼국시대로 이 두 마을은 흥해에서 청하로 넘어가는 주요 교통로 두 곳에 자리합니다. 동쪽 교통로 남쪽에는 북미질부성이 있고 서쪽 교통로와 연결되는 곳에는 남미질부성이 있습니다. 이 중 북미질부성의 위치가 어색합니다. 바다를 관찰하기에는 제한적이고 과거의 저습지였을 흥해평야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북미질부성이 주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올라봐야 되겠습니다.